현재 보시고 계신 채널은 전체적으로 먹구름 없이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 데뷔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세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 말투라는 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포괄적으로 들어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도 유형을 대충 알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나는 옛 애인이나 혹은 현 애인의 말투가 있나요? 전 예전에 애교가 너무 과한 여자친구가 한 명 안녕?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아니야? 잠깐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막 그런 거를. 네. 해볼까요? 아니요. 전 아까 아무튼 이걸로 끝낼게요. 아무튼 그런 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초반은 좋다가 가면 갈수록 되게 좀 질리는 스타일이에요. 초반은 좋았어요? 초반 좋죠 당연히. 네. 재밌으니까. 네, 그럼요. 똥 닦도 막 그러는데 좋죠. 강하네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강하네요. 저는 예전 남자친구가 카톡 말투만으로 되게 다정하게 느껴지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친구랑 카톡을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네. 뭔가 제가 짜증나는 순간에도 그렇게 카톡을 하니까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에서 그쵸.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래 이러면서 이러면은 막 이제 답답하고 짜증나고 오히려. 근데 오히려 다정한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기억나는 게 카톡을 하면서 뒤에 키키키킥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네. 그냥 재밌든 안 재밌든 계속 키키키킥을 붙이고 나중에는 나는 그게 비웃는 자동으로 거 눌리나 자동으로 눌리는 줄 알았잖아. 예전에 그거 있지 않았어요? 기능킥 그러니까 자동 인식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저장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혹시 다들 칼답 하시나요? 근데 저는 칼답을 하는 편인데, 근데 칼답을 해야 뭔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소통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좀 시간 텀을 두면 이 사람도 저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볼 것 같아서 네. 저는 약간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칼답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우리 대화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느낌도 줄 것 같네요.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일하거나 아니면은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은 대체로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답장은 제깍제깍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칼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단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래. 안 돼. 이응 이응이응 진짜 싫어. 오케이. 아주 심플하고 그냥 담백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답장 속도가 빠른 경우에 대체로 사교적이고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유형은 또 이제 상대방을 잘 리드하고 아무래도 할 말만 딱 하는 단답형 칼답은 분위기를 확확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얘기를 이렇게 예서 쓰는 건 아니죠? 얘기하고 있는 건 저도 아니죠? 거의 뭐 단답형이죠. 네. 그럼 카톡 온 거는 빨리 하는데 확인하면 되게 빨리 하는데 일부러 답장 느리게 하는 그게 경우가 제일 있어요. 싫어요. 일십 아니에요 그거? 진짜 싫어요. 그건 차라리 읽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일십? 그러니까 읽지 않고 나중에 답장을 느리게 하는 경우는 뭔가 이 사람이 바빴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읽었는데 답장을 느리게 하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온갖 상상과 그쵸. 상상의 나라를 그래서 펼쳐나가고 그게 더 성의를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음. 말에 대해서 더. 네.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요. 좀 이따가 천천히 답장을 하는 게. 근데 또 칼답을 하는 사람 중에 자세하고 다정하게 답장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막 뭐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뭐뭐 해? 이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 뭐 하려고 이러고 왔어? 이런 식으로 또 다정하게 세심하게 답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은 되게 세심하고 사교적으로 좀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잘 살필 줄 알고 다정다감하고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잖아요. 저는 남자친구라면 사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좋더라고요. 굳이 제가 묻지 않아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관심을 표현해주는 사람. 남자친구가 아닌데 네. 이러면 TMI 아닌가요? 이러면은 이제 약간 생각해봐야겠죠. 이제. 나 안 물어봤는데 뭐야? 하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다정하든 단답이든 뭐 칼답류 경우는 다들 성격이 급한 면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렇거든요. 칼답을 하는데 상대방이 칼답이 아니고 좀 답답하거든요. 저는. 저 그랬었어요. 얘 남자친구 얘긴데 본인은 되게 굉장히 칼답을 해요. 제가 답장을 하면 5분 내로 답장이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하다가 1시간 정도 답장이 없으면 전화가 와요. 카톡 잘 하다가 왜 답이 없어?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조금 놀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집착으로 가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진짜 성격이 완전 급한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밥도 늦게 나오는 거를 싫어하고 웨이팅도 되게 싫어하는 친구였어요. 저도 웨이팅은 되게 보통 싫어하지만 앞에 한 팀, 두 팀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좀 싸운 적이 있었어요. 싸울 만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급한 성격이 카톡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답장이 느리게 경우는 어떤 게 있죠? 그것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답장이 늦지만 짧고 간결하게 보내는 사람이랑 또 길고 장황하게 보내는 사람. 네, 짧고 간결하게 보내는 사람은 조금 무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필요한 일 다 하고 답장을 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보통 답장하는데 4-5시간 정도가 걸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네. 네, 보면 관계에 약간 심드렁하거나 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마음이 떠난 상태. 네. 저는 이 부분이 약간은 공감이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가 제가 뭔가를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일단 그거 먼저 저는 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무심하다기보다는 뭐랄까 빨리 이제 귀찮은 일을 다 처리하고 이제 카톡에 집중해야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그쵸, 그쵸. 집중한다고 볼 수도 그쵸.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뭔가 뭘 하고 있는데 카톡이 계속 오면 약간 여기도 집중 못하고 오, 또 하고 맞아요. 저기도 그렇죠. 집중 맞아, 못하는 맞아.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카톡이 약간 방해를 하는 느낌도 들 때가 있죠. 사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집중하고 있는데 생각이 계속 끊기니까 맞아. 다시 원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했지? 뭐 이렇게 봐야 되기도 하고 읽었던 걸 또 읽어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리 지금 뭐 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면 서로 잘 존중하면은 네, 큰 맞아요.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카톡을 읽고 답장할 때까지 좀 어떤 시간이 걸려서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내야 이게 뭐 여자친구라든가 네. 아니면은 썸 타는 사이라든가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마음을 훅 땡길 수 있는 그런 명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늦어질 수도 있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런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많죠. 많다고요?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언제 제일 많았나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안 나오네. 네, 그 답장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의 그 감정에 내가 어떻게 최대한 맞춰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전 남자친구랑 이렇게 막 카톡을 주고받다가 자꾸 제 연애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네. 주고받다가 그냥 과거. 주고받다가 이렇게 갑자기 카톡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혹시 이렇게 세로 편지 아세요? 앞글자만 읽는 거 그걸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문장이 말이 되는데 앞으로 읽어보면 그게 딱 그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오히려 늦게 오니까 그래도 감동이더라고요. 생각을 해줬구나 나를 이렇게. 쓰기는 1분 만에 쓰고 일부러 그럴 수 뜸들이고 있어요. 있었던 그럴 수 있어. 속았어.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답장이 늦긴 하지만 또 길고 장황하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퇴근하고 뭐해?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 이렇게 보냈는데 한 4시간 후에 미안해 팀장님이 급하게 부탁하신 게 있어서 그거 처리하고 오느라 카톡을 이제 봤어. 부장님이 뭐 부탁해서 이거 이렇게 처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 미안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안 걸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 종종 이렇게 보냅니다. 맞아요. 저도 이래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저는 안 봐요. 그냥. 근데 저는 이렇게 사실 말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그 상황에 뭐 때문에 내 카톡을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해 건덕지를 주지 않고 싸울 비밀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 나는 지금 너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미리미리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길고 장하게 쓰는 맞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답장이 많이 늦어서 여자친구가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해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하고 이래서 늦었다. 사과하는 거 아닐까 얘기 자체가. 근데 뭐 화가 나더라도 또 그런 상황 설명을 듣다 보면은 좀 이해도 가고 하지만 뭐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지. 맞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진짜 이게 진심이면 좋은데 네. 가끔 변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 장황하게 난 막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난 사실 그렇게도 했는데 사실 그건 내가 수상해.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러면은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맞아요, 진심인지 맞아요. 아닌지. 그러면은 되게 오히려 더 화가 나죠. 맞아, 맞아. 네. 그러면은 기자님들은 본인은 어떤 카톡 유형의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나온 거와 또 추가로 저는 이모티콘을 좀 자주 써요. 이모티콘을 좀 쓰면은 그 카톡이 약간 대화 분위기가 약간 더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좀 부드럽고 매끄럽고.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모티콘 쓰는 거를 약간 되게 싫어했었어요. 뭔가 너무 가벼워 보여서 맞아요. 네. 나의 싫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 전혀 기분도 나쁘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 그래 그때 괜찮으면 그때 하자. 그래 조금 늦었어 이런 얘기였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그래. 그럼 그때 나중에 하든가.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딱딱하게 이해를 약간 하니까 느껴지는. 네. 왜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냐고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거의 너무 무섭다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음. 모르겠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맞아.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친구들이 저랑 카톡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단답형으로 되게 무뚝뚝하게 보내거든요. 그냥 뭐 이응 보내고 이응 싫어. 키읔 막 그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그냥 친구들이 전화를 하려고 하죠. 오히려 그냥. 유경 기자님께 꼭 전화를 드리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응이만 보내도 이모티콘이 하나 붙여져 있으면 뭔가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귀엽네 그치, 맞아, 하는데 맞아. 그것만 오면 뭐지 화났나? 나랑 말하기 싫은가? 나랑 카톡 전혀 그만하고 그렇지 않은데, 싶은가?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다 키키키만 붙이면 정말 성의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맞아. 친구들이 하도 제가 이제 병맛이라 그러죠. 그런 이모티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선물도 또 그런 것들만 해주더라고요.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만보의 이야기가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데일리 포털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 나눠볼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가 알고 싶은 궁금한 이야기가 모두 모인 유익한 생활 정보 구독으로 데일리 라이크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핫 이슈와 생활 정보 데일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